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지난주의 흐름,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 내일부터의 흐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지 여러분들께 또 어렵지 않게 제가 또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읽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낮에 무더위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병 걸리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낮에 외출은 자제하시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댓글도 활발한 댓글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재료, 거기에 대한 모멘텀,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모멘텀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이 CPI와 글로벌 지수 그리고 글로벌 시장 영향에 과연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과연 주가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보면서 지난주 한 주를 좀 평가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요. 지난주는 분명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24만 8,500원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그리고 CPI가 발표되고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이 꽤 크게 나오는 모습을 금요일 날 보여줬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 모든 시장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더 남았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CPI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SK하이닉스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좀 흥미로운 뉴스이길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HBM에 대한 독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원들이 아마 상반기 성과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실적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SK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직원들도 성과급 파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성과급 내용을 뭐 직원들이 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5조 1,2천억 정도, 5조 1,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갑니다. 이는 2조 8천억의 적자였던 전년 동기보다 약 8조 원을 더 벌어들였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매출 컨센서스는 16조 1,100억, 그리고 전년 기간보다 120% 늘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정말 올해는 SK 하이닉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우리 SK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따른 또 어떤 게 주목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 HBM 덕분에 이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그리고 TSMC와 손을 잡고 이 삼각 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삼각 동맹 관계를 현재 견고히 해나가면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당히 잘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미국 마이크론이 9% 정도가 됩니다. 현재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HBM에 대한 4세대 HBM3, 그리고 5세대 HBM3E는 사실상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독점 공급을 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는 건 결국 이 엔비디아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인증 부분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3와 HBM3E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인정을 했어요. 더 이상 SK하이닉스에게 뭐 경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6세대 HBM4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사활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만한 건 이 SK하이닉스가
이 6세대 HBM4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HBM4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SK하이닉스는 HBM3와 HBM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서 모든 조립을 다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는데, HBM4부터는요, 이 TSMC와 무조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파운드리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와 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파운드리 회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1위죠.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의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많이 힘을 내야 할 텐데, 어쨌든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HBM4 이것도 이 TSMC와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에서도 이 HBM4에 대한,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장 강점은 이런 파운드리까지 모든 걸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룹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삼성전자가 해 나가고 있는 건 결국 설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흐름은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AI 왕, SK 하이닉스는 여왕이라는 내용인데, 이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도 현재 이 HBM에 대한 지금 독주를 해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끊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SK 하이닉스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외국 자금이죠.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의 주가들은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런 외국 자금들이,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정말 크게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건 우리가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변수로 좀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 CPI에 대한 슈퍼달러도 하락을 하였고, 현재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90%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지표가 바로 이 CPI 지표입니다. 이 CPI 지표에 대한 숫자가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는 계속 내용들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6월달 현재 3.0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스럽게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의 가격, 특히 기술주나 대형주 중심으로요. 주가의 가격이라는 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도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거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언제 상승해요? 다시 한번 동결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이 금리가 동결됐을 때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이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현재 정말 긴 기간 동안 현재 금리가 동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전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9월로 인하가 결정이 되어 갖고 있고 90% 이상으로 확률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는 초기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납니다. 경기 침체가 나고 대형주 중심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대략 몇 개월 정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중소형주,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9월 전까지, 8월 전까지, 8월 말까지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고점이 이때쯤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때쯤에 기술주 중심의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낸 다음에 흐름을 보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 관찰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러셀 2000 지수라는 건 결국 중소형주들의 평균적인 지수값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하고요. 분명 8월 달 언저리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대형주 중심이 하락을 하고 중소형주가 뜨는 그런 시장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이 AI 쪽과 어느 정도 지금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이나 또 애플 또는 구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미증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런 실적이나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정말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좋다고 하면은 떨어지고 나쁘다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가고 이런 약간 막장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증시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미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없어요. 삼성이나 SK나 이런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은 이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금리 쪽 그리고 글로벌 침체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8월 중순 말 혹은 9월 초쯤에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재료 소멸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게 앞으로의 조정 뒤에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복리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더 요약을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일단 미증시는 그래도 반등을 했어요. 미증시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9월 전까지는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반등 어느 정도의 더 상승폭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고 봐요. 더 올라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결국 삼성보다도 더 크게 반등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SK다,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자,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게 과연 누군가를 보면요, 최근 한 두 달 동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략 UBS 증권, 이 맥커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또 메릴린치, JP모간, 시티그룹, 노무라, 지금 상위권에는 6개, 지금 순매수 상위 6개 이 창구가 모두 어디입니까? 바로 이 외국계 자금들이죠. 결국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끌어 나간다라는 건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미장의 분위기나 앞으로 이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부분들,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이 미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또 잊지 말고 꼭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물론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은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막 뭐 하루하루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 개인들이 샀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외국인들은 금요일 날장에서 빠져나갔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물량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져나간 물량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적은 양이다. 정말 적은 양이고, 아직까지도 이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윗구간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율을 보자면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계속 50% 언저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대략 56%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현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TSMC가 결국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고 또 삼성전자도 위기다 하는데 이런 어닝 서프를 냈고 앞으로 SK 하이닉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 결국 AI 쪽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HBM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CXL도 있을 거고요. CXL은 사실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계속 투자를 해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결국 HBM 분야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앞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되어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 저 박프로는 이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항상 분석해 드리는 자료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시나리오를 항상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또 개인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SK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중소형주들 뜨고 대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SK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현금을 챙겨야 되겠다. 예수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는 정말 주식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주식판에서 이렇게 복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뭐 또 이런저런 내용들, 재료들 이런 것들 많지만 결국 이런 시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대처를 하다 보면 또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비중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매도 타점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잡아 나가는 이런 매수 타점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관점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저 박프로의 영상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장중이라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좀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010-2011-9671로 저에게 SK라고 문자 보내주신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주식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또 약간 이제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변동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월요일날 지금 내일장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내일장은 일단은 우리가 외국 자금들이 한번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미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요. 기침을 살짝 헛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뭐 열이 40도가 나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독감 같은 어느 정도 정말 골머리 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미장이 살짝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참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제가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심했어요. 미장이 올라갈 땐 안 올라가고 미장이 살짝 떨어질 때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방어선을 구축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선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장에 대한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방어선을 구축했다 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분석을 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앞으로 재밌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SK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자 잘 보이시려나? 이제 이렇게 010-2011-9671로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이 뭐 저녁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저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하거나 내일 또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제가 이 HLB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던 예시인데 이렇게 전략에 대한 PDF 파일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런 타점을 제가 이 근거와 함께 여러분들께 항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같이 한번 녹여본다라고 하면 저는 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남은 일요일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장부터 저와 함께 같이 대응 한번 잘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박프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